반말과 존댓말 사이에서. 한국에 온 지 어느덧 2달이 되어 간다. 나는 영국에서 온 교환학생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만 해도 문법과 발음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진짜 어렵다고 느낀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반말과 존댓말의 차이였다. 나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한국어를 공부했다. 유튜브에서 배운 표현들을 활용하면 일상적인 의사소통 정도는 가능할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말투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이를 실감한 건 카페에서였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나는 자신 있게 주문을 했다. 그러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손님.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나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주세요라는 표현은 내가 한국어를 배울 때부터 익숙하게 사용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직원의 말투에서 뭔가 더 정중한 느낌이 들었다. 손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신기했다. 그제야 나는 한국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나는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과 선배들이 모두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며 한국에서는 어른들에게 무조건 존댓말을 써야 하는구나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다. 며칠 뒤 나는 같은 기숙사에 사는 한국인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와 비슷한 또래였고 영어도 잘했다.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한국어를 연습해보고 싶었다. 오늘 뭐 했어? 나는 유튜브에서 본 대로 편한 말투로 물었다.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이 묘했다.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제시카, 반말 잘하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반말. 나는 그냥 문장을 짧게 말했을 뿐인데. 그때 친구가 설명해 주었다. 보통 처음 만났을 때는 존댓말을 써. 친해지면 반말로 바꾸는데 보통 우리 서로 반말로 할까? 하고 물어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말투에도 관계가 필요하다니. 영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단순히 나이가 같다고 해서 바로 반말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관계가 쌓여야 하고 서로 동의해야 했다. 그 순간 나는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나는 반말과 존댓말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한국인 학생들과 이야기할 때도 기숙사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늘 신경이 쓰였다. 너무 친한 척하고 반말을 쓰면 신뢰가 될까? 계속 존댓말을 쓰면 너무 거리감이 느껴질까? 그럼 언제 반말로 바꾸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어느 날 한국인 친구 수진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제시카, 우리 이제 반말로 하자. 나는 깜짝 놀랐다. 진짜? 응, 우리 이제 친구잖아. 그제야 나는 한국에서 반말을 쓰는 것이 단순한 말투의 변화가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었다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나보다 어린 한국인 친구들에게는 반말을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는 존댓말을 쓰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배우고 있었다. 존댓말을 쓰면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반말을 쓰면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말투 하나가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지금도 나는 실수를 할 때가 많다.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그런 나를 보고 웃으며 괜찮아, 제시카. 아직 배우는 중이잖아. 라고 말해준다.
이제는 반말과 존댓말을 적절히 사용하며 한국 생활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나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한국 생활의 의미다.